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정서곤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유 자원으로 선발되어서 운영 가능한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 현장 적용을 거쳐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서곤충이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들 정서곤충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 정규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체험교육장, 농장 등에서 아동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면은 코로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가면은 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봄, 여름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죠. 뱀도 있고, 뭐, 시골에 가면 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학부모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곤충 체험해서 그 탑차 있잖아. 탑차에다가 곤충을 다 싣고 가서 한쪽에 오픈 쫙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찾아오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학부모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정규 수업이나 이런 때는 찾아가는 이제 곤충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곤충 특징 중에 얘들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해보니까 생활에서 완전 탈바꿈하고 불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귀뚜라미 얘만 불완전 변태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완전히 유충에서 성충으로 날개를 다는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주요 먹이는 뭐냐 하면 왕귀뚜라미는 잡식성이고 인공 사료도 가능하다. 한 살이 이제 한 세대가 90일입니다. 적용 대상은 아동이나 노인, 전부 아동이나 노인입니다. 장수풍뎅이 실제 노인분들은 별로 그렇게 좀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호랑나비는 한 40일, 요거는 이제 기주식물, 운양가 식물을 주로 기주로 쓰고 있다. 그 다음 누에는 뽕잎, 그리고 인공사료 약 45일, 그 다음 장수풍뎅이가 제일 길죠. 발해톱밥, 곤충 젤리 등을 이용하는데 180일인데 280일까지 삽니다. 얘만 이제 아동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아동하고 노인 계층들을 정서곤충으로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귀뚜라미는 이 가을을 대표하는 곤충, 소리곤충 하나로 수컷이 날개를 비벼내는 소리는 조용하면서 아름다워서 소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예측을 회상할 수 있는 곤충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특히 역사 문화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서 치유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생태적 특징을 보면은 왕귀뚜라미는 알에서 시작해서 애벌레, 어린 벌레, 성충으로 성장하는 불완전 탈바꿈, 변태 곤충이다 하는 거죠. 야생에서는 1년 1세대입니다. 땅속에서 알 상태로 6, 7개월을 보내고 봄에 부화합니다. 어른벌레는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출현하고 길이는 이제 20에서 26mm, 2에서 2.6cm 정도. 귀뚜라미 무리 중에서 비교적 크다. 몸 색깔은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다. 머리는 크고 검으며 겹무늬로 흰색 떼무늬를 띠무늬죠. 띠무늬를 가져서 눈썹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게 이게 왕귀뚜라미 특징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뚜라미가 암수 다 우느냐 아니더라 하는 거죠. 뭐가 우느냐? 수컷만 소리를 냅니다. 주로 이제 유인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수컷이 더 동물은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자, 수컷의 앞날개 안쪽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서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왕귀뚜라미 특징을 보면 국명, 이제
왕 귀뚜라미라고 얘기를 하고 분류적 위치는 메뚜기 목의 귀뚜라미과 합니다. 크기는 20에서 26mm, 귀뚜라미 중에서 크다. 분포는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한다. 자, 사육 조건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몇 도? 25도를 기억하라. 상대 습도는 여기는 RH는 50%, 아까 내가 70%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는 50%. 광 주기는 24시간 밝게 하는 것보다 하루 중에 16시간, 8시간 인터벌로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16시간만 밝게 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해주라 하는 얘기죠. R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30도씨에서 15일간 사육 후에 25도씨 조건에 옮겨서 사육하면 된다. 그리고 먹이는 대량 사육할 때는 어분하고 밀기율을 1대3의 비율로 섞어서 공급한다. 그리고 무, 당근 등의 채소를 썰어서 넣어주지만 치유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키울 때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빵, 과자, 삶은 달걀, 채소류 등이나 물고기 사료를 먹이로 대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른벌레로 성장하게 되면 먹이와 채소는 애벌레 시기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자연에서는 땅속에 산란하지만 실내 사육에서는 짝짓기 후에 산란할 장소를 플로랄 폼이라는 육면체 339cm로 잘라서 사육통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산란받은 플로랄 폼 2주간 상온 25도씨 보온 후 10도씨로 2달간 저온 저장을 합니다. 저온 저장 후에 25도씨에서 30일간 보관하면 애벌레로 부화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의할 점, 이게 중요합니다. 왕 귀뚜라미 사육 시 사육통 안에 수컷만 키울 경우 서로 영역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줘야 된다. 암컷 3마리, 수컷 4마리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 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1대1, 3마리, 3마리 기억하시면 되고 3대4입니다. 암컷 3마리, 수컷 4마리. 자, 그러면 왕 귀뚜라미 치유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왕 귀뚜라미를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이름은 마음을 치유하는 왕 귀뚜라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곤충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우울감 해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불면증 감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연세가 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그 다음에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젊을 때 많은 사건을 경험한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결과가 여기에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을 치유하는 왕 귀뚜라미 프로그램 해서 예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왕 귀뚜라미 프로그램 명이죠. 그래서 적용 기간은 2015, 21, 21, 21일에 대구와 고창군에서 해봤다 하는 거죠. 주제는 1회차는 안녕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2주차는 왕 귀뚜라미야 우리 친해져 볼까. 3회차는 왕 귀뚜라미야 내가 돌봐줄게. 4회차는 너와 함께 해서 행복했어. 이런 것.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설문조사, 신체검사, 혈액검사, 타액, 알파 아미노아제, fMRI 검사를 다 한 거, 이 MRI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치유 효과를 보니까 우울 지수가 감소하더라.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영역의 삶의 질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MRI 영상 분석, 그래서 두뇌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하는 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보면 약간 좀 빈 곳이 많이 있었는데, 요게 상당히 많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잘 안 보이나요? 어쨌든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을 초음파 검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한 결과들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아싸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호랑나비는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나비목 한 종류죠. 그죠? 우리 민족과 문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생애 주기의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그래서 나비의 전 생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애벌레 시기에는 겉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의태는 가짜로 하는 행동입니다. 의태 행동 단계를 지나서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카멜론 비슷하게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과 냄새 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활동 등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먹이 식물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다. 치유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호랑나비는 이제 애벌레 유충이죠. 그 다음 번데기, 얼음벌레, 성충으로 성장하는 완전 탈바꿈 곤충이다 얘기했고 1년에 2회 발생한다. 3월에서 10월 사이에 나타나고 호랑나비는 봄행과 여름행이 있다. 봄행은 겨울에 월동하고 나온 개체로서 크기가 작지만 75mm, 그러니까 7.5cm죠. 색채감이 오밀조밀하다. 여름행은 봄행 개체들이 낳은 알이 성장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크기가 좀 큽니다. 105mm, 무늬가 짙고, 호랑나비 날개는 검은 바탕에 노란색 줄과 전무늬와 앞날개 윗면 중간에 갈비뼈처럼 생긴 줄무늬가 존재한다. 뒷날개 끝 쪽에 붉은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랑나비는 유충의 먹이인 운향과 식물의 알을 놓는다. 운향과 식물의 알을 놓는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오랭까지 존재한다. 사랭까지 검은색 몸에 흰 띠를 두른 듯한 무늬를 갖고 사랭까지의 모습은 새똥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오랭에서 몸색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오랭 때. 그리고 호랑나비 애벌레는 냄새뿔이라는 방어 기작을 갖고 있다. 냄새뿔은 1년 시기부터 내밀어서 적을 쫓는 데 사용한다는 거고, 먹이를 충분히 먹은 오령 애벌레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은신하고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한 다음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로 지내는 기간은 1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에라든지 흰점마의 꽃무지하고는 좀 다르죠. 좀 번데기 기간이 짧다 하는 거죠. 국명은 호랑나비고 위치는 나비목입니다. 호랑나비과. 크기는 날개를 쭉 폈을 때 105mm, 그리고 분포는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아무르 지방에 분포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육은 어떻게 하느냐? 호랑나비 사육을 할 경우 사육 조건을 봅니다. 실내 온도 25도를 기억하라 했죠. 25에서 28, 상대 습도 RH는 50%, 광주기는 하루 24시간 중에 14시간을 밝게 사용한다. 아까 호랑나비 앞에 뭘 했었죠? 우리가 호랑나비 앞에 뭐 했었죠? 깃도람 했죠? 깃도람에는 몇 시간 했어요? 16시간 했죠? 지금 하는 요거는 몇 시간 합니까? 14시간이죠. 낮을. 그러니까 2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벌레 먹이는 운양과 식물 가운데 루타를 화분에 키워서 호랑나비 알을 붙여서 사용한다. 사오랭이 되어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면 먹이가 부족해지지 않은지 살펴보고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주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단점이 이게 식물을 옆에 또 키워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번데기 시기에는 애벌레 시기의 사육 조건과 동일합니다.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어른벌레인 호랑나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동 번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 3년 애벌레를 18도씨 조건에서 밝을 때 9시간, 어두울 때 15시간 사육하여 번데기를 만들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한다 하는 거죠. 누에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보관할 때, 월동할 때는 냉장고에, 냉장실에 넣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죠. 이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 후 상온 25도씨에서 보관하면 약 10일 후에 우화를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요건 알이 아니죠. 요것은 저온 저장 후에 10일 후에 이제 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화입니다. 어른벌레는 애벌레와 달리 꿀을 빨아먹기 때문에 충분한 흡밀을 공급해야 된다. 흡밀이라고 하는 꿀이죠. 그러니까 벌로 치면은 우리가 밀원 식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꿀을 공급해 준다. 주변에 꽃이 없을 경우에는 10% 꿀물, 꿀 1대 물 9%를 이용해서 꿀을 이용해서 1대9 비율로 먹이를 줄 수 있다. 암컷 한 마리가 100개 내외 알을 산란한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짝짓기를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육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호랑나비는 이제 천적으로는 기생벌과 기생파리가 대표적이다.
오령 애벌레 시기에 감염되어 번데기가 되었을 때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외에서는 매우 촘촘한 망을 이용하여 호랑나비 애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 호랑나비 치유 프로그램 적용은 사례로 보면, 자, 호랑나비를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명은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 이렇게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곤충 돌보기를 중심으로 인지적 학습과 음악, 미술, 놀이, 치유 요소를 포함한 활동으로 나비와 사람 간의 친밀감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 책임감과 생명 존중 의식,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적용 결과 참여자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증가했다. 우울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들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차단내는 게 어렵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직에 또 종사하는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요. 참 위급한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런 경우. 군인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호랑나비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 김수윤 등 해서 2019년에 이를 이제 그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랑나비에 관해서 더 조금 자세히 보면 앞에 설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검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타액 검사와 혈압 측정, 심박동 검사를 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누에는 누워있는 벌레라는 말이 변해서 누에라고 한다. 옛날에는 천충이라고 불렀다. 인간을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귀한 곤충이다 하는 거죠. 정말로 귀한 곤충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누에치기를 경험한 어르신들, 누에가 입을 먹을 때 싹싹싹싹싹 합니다. 근데 많이 있으면 소리가 엄청 커요. 싹싹싹싹 합니다. 뽕이 먹는 거 보면은 1령 때는 거의 안 먹죠. 2령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5령, 3일, 4일까지 이제 먹지 않습니까? 4, 5일 되면 토사시를 토해서 꼬치를 쥐어서 이제 지가 완전 변태를 이제 하는데, 이제 5령 때 먹는 4령, 그러니까 5령 때 먹는 것이 전체 그 4령 때 먹는 거의 80%를 다 먹어버려. 전체 100으로 보면. 그 정도로 4령 말 5령 때 가장 많이 먹는다. 몸집 사이즈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누에가 그것만 있느냐. 결국은 뽕잎의 기능성 성분들이 너무 많더라 해서 뽕잎을 가지고 뽕잎 한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분말로 만든다든지 해서 뽕잎 그 면, 그냥 뽕잎을 갈아서 이제 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컬러도 초록색으로 나고, 요즘 부추 있지 않습니까? 부추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아요. 혹시 집안에 당뇨가 있으신 분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면 돼. 뽕잎을 구입을 해. 그죠?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밀가루는 몸에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쌀가루 절반. 그죠? 그 밀가루가 안 되면 굳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뭘로 해 먹는다? 수제비로 해 먹는 수제비. 아니면 칼국수. 근데 이제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자, 이제 뽕잎을 내가 얼마를 할 거냐 하면은, 뽕잎을 아주 파인하게 갈아서 밀가루처럼 채로 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이제 추출을 하면 됩니다. 저백을 짜내는 거죠. 찧어가지고. 약간 뜨거운 물에 하면 찧어져. 그러면 추출이 돼.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섬유질은 좀 흡수를 못하는 단점은 좀 있어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갈아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 해썹 인증 받은 데서 해야 됩니다. 왜냐? 밀링할 때, 이렇게 갈 때, 해썹 인증을 안 받은 데는 청결, 위생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쇳가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썹 인증 안 받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10% 하고, 그 다음에
쌀가루로 50,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밀가루 40% 해서 중량비로 하시든 아니면 부피비로 하면 좀 다릅니다. 중량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뽕잎을 많이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먹기 뭐 하다. 그럼 뭐 수제비 아니면 칼국수로 한다. 근데 노인분들은 젊은 층도 그렇지만은 약간 우리 한국 스타일은 약간 찰기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 그죠? 그러면 글루텐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쫄깃쫄깃하게 돼. 근데 글루텐이 몸에 안 좋은 거는 안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밀가루가 들어갔잖아. 들어갔으니까 이걸 발효를 시켜요. 숙성 발효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비닐 두꺼운 걸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반죽을 하죠. 그러니까 쌀가루 5대, 밀가루 4대, 그 다음에 뭐 뽕잎 1, 4대, 5대 4대 1로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해서 치댄다 그러지. 이렇게 막 반죽을 해서 비닐로 덮어싸고 냉장고에 냉장실에 보관을 합니다. 하루 필요 없어요. 저녁에 해서 아침에 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일본 가가와현이라는 데서 많이 하는데 가가와 우동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1인분, 2인분 드시고 이만큼 사갑니다. 면을. 그 정도로 면이 맛있어요. 나는 그 비법 다 알고 있어 하는 방법. 지금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해. 족탑니다.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밑에 우리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집에서 겨울에 그 바닥에 뭐 떼잖아. 따뜻하게 하잖아. 해놓고 밟아. 이래 하면서 얘기해가면서 계속 밟아. 그러면 이 글루텐이 활성화되는 거죠. 실제 있는 글루텐 함량은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쫄깃쫄깃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특미해. 그러면은 요즘 이제 수제비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떼서 툭툭툭 넣으니까 좀 솔직히 좀 씹히는 맛이 좀 덜하죠. 그런데 이제 쫄깃쫄깃한 그런 맛을 원하는 분들은 족탈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다음에 날에 이제 필요한 때 꺼내서 착착착착 이게 딱 놓고 칼이 있잖아. 칼. 이 따마는 식칼로 탁 해서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래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씩 쭉 이렇게 뭉쳐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면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그 당뇨 환자들은 치료가 치료라기 하면 하여튼 개선이 엄청 됩니다. 군뱅이는 더 효과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면을 밥을 드실 때, 밥 대용으로 드실 때는 그렇게 하면 쌀 소비도 할 수 있고 당뇨도 개선이 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누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40일 정도 사는데 지금 성충하고 다 하면은 50일, 60일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누이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누이에는 이제 봄에 이제 아래서 깨어나는 경우 냉장실에 보관해 놨다가 봄에 이제 보화를 시키는 이 경우를 말이죠. 그래서 아래서 막 깨어난 걸 개미 위에 일령, 개미처럼 생겼죠. 그죠? 그리고 3일 정도 뽕잎 먹고 나면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잠을 잔 뒤 허물 벗는다. 그러면 이제 일형이 되죠. 이렇게 이제 4번의 허물을 벗고 나면 오랭이 되겠죠. 이때는 뽕잎을 많이 먹습니다. 오랭 때는 태어났을 때보다 몸무게가 몇 배? 10,000배로 커집니다. 10,000배. 애벌레의 그 몸마디 등 쪽에는 반문이 있다. 마디 등에 뒤쪽에 반문, 반달입니다. 반달. 반달이 있는데 제2마디에 있는 것을 안상문, 5마디에 있는 것을 반월문, 8마디에 있는 것을 성상문 이렇게 합니다. 제11마디 등 쪽에는 조그만 돌기가 있는 것을 이것을 꼬리볼,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 올랐죠. 누에는 실을 뽑는 대표적인 곤충으로 몸 내부 소화관의 양측면에 실샘이 한 성으로 존재한다. 누에는 뽕잎밥 먹기 때문에 뽕잎이 충분히 있을 때 사육하는 것이 좋다. 꼬치가 되기 위해서는 1500m 내외의 실을 뽑아 꼬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방에 꼬치를 뚫고 나와서 짝짓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누에들은 한 800m, 600m 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 실을, 꽃이 하나가 있으면 실을 길이를 측정해 보면은 옛날에는 600m, 800m, 지금은 이제 잘 우리가 건강하게 키운 거는 1.5km. 1.5km는 어디예요? 엄청납니다.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실도 이제 우리가 실크 산업으로 가면은 이게 인장 강도가 어떠해야 된다, 뭐 길이가 어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지금 치유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당장에 이제 실의 길이가 잘 안 끊어지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 하면 애들이 왔을 때 이제 물레를 만들어 놓고 뭘 한다? 꼬치를 딱 해서 꼬치 실 뽑는 거. 그죠? 그러면 실 뽑는 거 처음 하고 뽑고 나서 직접 하는 거, 비단 실크 만드는 거 있잖아. 스카프 만드는 거, 뭐 만드는 이런 거 실습도 하기도 하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육 조건 1령은 고온 다습한 26, 7도, 상대 습도가 90%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영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온도는 1도씩, 습도는 5% 정도 낮추어서 이제 갑니다. 맨 처음에 1령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5령으로 가면은 한 60%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N우에 때는 애기누에입니다. 1령에서 3령씩입니다. 약 11일 정도 소요되고, N우에 시기에 냉습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말은 추워지거나 너무 과습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죠. 먹이인 뽕잎은 누에 크기의 2, 3배 크기로 잘라서 공급하며 잎이 마르지 않게 습도를 유지해 준다. 신선한 것을 주라, 이 얘기입니다. 누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 가리, 똥가리를 해준다. 이때 누에를 손으로 직접 옮기는 것보다 애누에가 통과할 수 있는 망을 덮고 그 위로 뽕잎을 올려놓아 누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누에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여기 이제 채반 있어요. 여기다 키워요. 그럼 밑에는, 맨 밑에는 완전히 이제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에 종이, 기름 종이를 딱 펼쳐놓고 맨 아래에, 그 다음에 채가 있어. 채, 얼금얼금한 채. 그러니까 직경이 5mm에서 1cm 정도 되는 거. 그러면 얘를 요 위에다가 뽕잎을 얹어놔. 그러니까 뽕잎을 공급하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뽕잎을 따서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가지치기, 가지를 잘라서 툭툭 던져 놔줘. 그럼 얘들이 먹겠죠. 먹고 똥을 싸겠죠. 그럼 똥은 밑으로 당연히 빠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뽕잎하고 이걸 남아있는 섬유질하고 가지를 분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채반이기 때문에 들어버리면 어때요? 똥하고 밑에 분리되겠죠. 그렇게 이제 분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크면은 4령, 5령, 3령부터는 애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채반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이제 들면은 똥만 싹 빠지고 얘하고 같이 있어. 그렇게 또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경제적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양잠 산업에서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이제 누에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이디어만 드릴게요. 군뱅이처럼 다단식으로 가야 됩니다. 최소 15단, 20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뽕잎 먹고 사는데 뽕잎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먹이. 그러니까 뽕잎만 의존할 게 아니고 뽕잎화된 사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충 사료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다단식으로 쫙 되어 있으면 이렇게 로봇식으로 해서 쫙 투입 쫙 하고 한 줄 15칸. 그 다음에 딱 이동해서 자동으로 착 던져주고 가고 탁 던져주고 하면은 다단식으로 거의 반자동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유충 먹이를, 사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군뱅이라든지 다른 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 사료들이. 얘만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어. 근데 대량 사육할 정도로 안 돼 있는 게 우리가 사육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과거처럼 양잠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이건 하겠죠. 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오랭 때는 뽕잎을 가장 많이 먹는다 얘기했죠. 가지채 주는 것이 편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익은 누에는 뽕잎 밖으로, 익은 누에라고 하는 것은 오령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얘들이 완전 색깔이 노란색으로 골드 컬러 비슷하게 변합니다. 토살은 4, 5일 되면 실을 뿜죠. 요 직전이 오령 3, 4일 때가 양리성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가지로 주는 것이 중요하고, 번데기가 데리는 누에는 익은 누에라고 부르죠. 그죠? 익은 누에는 뽕잎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약간 어두운 곳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지어서 지가 한 달 동안 은신을 하려고, 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주 정도 걸리죠. 요거는 군뱅이는 한 달이고.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사육통에 지피나 잎 나무 따위로 만든 섭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서 어두운 곳에 놓으면 꼬치를 지가지고 번데기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꼬치 지을 때는 23도씨, 습도는 70%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꼬치를 짓고 약 2주 정도 후에 얼음벌레로 우아하여 꼬치를 뚫고 나옵니다. 지가 이제 타액을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아니고 타액을 내뱉습니다. 내 뽑는다 해야 되겠죠. 붙이죠. 그러면 그 실크가 구멍이 뽕 납니다. 꼬치가. 그래서 거기로 나온다는 거죠. 얼음벌레인 나방이 되면 바로 짝짓기를 합니다. 산란수는 500개 정도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누에는 이제 직사광선을 필요합니다. 그럼 누에 사육할 때 어느 정도 빛을 해주면 좋느냐. 과거에는 이 정도 규모 같으면은 10평 정도 같으면 형광등 그 약한 거 있잖아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둡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은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진 곳에서 사육하라. 먹이는 주로 뽕잎은 안 시들게 해라. 냉장고에 최소한에 보관해라. 병이 바뀌기 전에 애벌레가 잠을 잘 때는 건드리지 마라. 잠자는 개도 안 건드린다 얘기하죠. 국명은 이제 누에 나방이고, 분류는 나비목 누에 나방과입니다. 크기는 날개를 편 길이가 30에서 50mm, 수컷인 경우 3에서 5cm죠. 그죠? 분포는 일본, 중국, 유럽, 열대, 한국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누에는 치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사례를 보면, 누에와 함께 놀자. 주로 다 그렇죠. 그죠? 누에를 친구로 맞아 이제 직접 키우며 돌봐주는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적용 결과 참여자들은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하고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곤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장수풍뎅이. 이 장수풍뎅이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일명 이제 군뱅이, 흰점박이 꽃무지와 더불어서 군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 장수풍뎅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장수풍뎅이면 야, 이 군뱅이처럼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수풍뎅이 느려요. 근데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그게 진짜 군뱅이에요. 그거는 한방명으로 제조라고 그래요. 군뱅이 제자의 군뱅이죠. 이거는 엄청 빠릅니다. 사이즈도 적고. 근데 그거는 애완용으로는 안 해요. 애완정서용으로 안 하고, 이 장수풍뎅이는 애완정서용으로 활용을 한다. 근데 그럼 양리성이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근데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보다는 못하다 하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까 뭐 180일 정도 일생이라 했는데 거의 뭐 1년까지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로 성장하는 완전 탈바꿈 곤충이다. 1년에 1회 발생한다. 5, 8월경에 얼음벌레를 본다. 몸은 흑갈색 또는 젓갈색을 띠며 단단한 느낌이 든다. 수컷은 아까 봤죠, 그죠? 이마와 앞가슴 등판에 뿔이 나 있다. 그 끝이 사슴 뿔처럼 갈라졌다 하는 거죠. 암컷은 광택이 없고 앞가슴 등판 한가운데 세로 홈이 있다.
얼음벌레는 야행성이다. 밤에 참나무 진이 날아와 수컷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등 매우 진에 날아오는 참나무 수액이라고 합니다. 참나무 수액. 활동적이면 낮에는 나무 뿌리 근처의 낙엽 아래나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쉽니다. 앙컷은 부엽토 속에서 흙을 다져 산란한 특징이 있다. 한 마리당 5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는다. 애벌레를 지내는 기간은 5개월에서 11개월이고 3년까지 존재하며 이 시기에는 암수 구별이 가능하고 번데기 기간은 한 2, 3주 정도, 얼음벌레는 한 3개월 정도, 알은 10에서 15일 지나면 유충으로 부활한다. 아까 군뱅이 그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7일이라고 했죠. 약 2배 정도 된다. 그죠? 유충은 야생에서 부엽털을 먹으며 성장하고 인공적으로 실내 사육 시 참나무 발효톱밥을 먹는다. 자, 사육 조건은 25도씨를 기억하라 했죠. 상대 습도는 아까 6, 70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50%입니다. 그죠? 아까 앞에 누에 나온 거에 1령, 2령, 3령 이런 애들은 90%에서 조금씩 5%씩 내려왔죠. 그래서 최종 한 60%, 65%인데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60%로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기는 24시간 중 8시간 밝게 해준다. 가장 짧게 밝게 해주죠. 짧은 시간이죠. 낮의 시간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16시간, 14시간 이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은 가장 짧은 낮의 시간, 장수풍뎅이는 몇 시간? 8시간만 밝게 해주고 나머지 16시간을 어둡게 한다.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여 많은 개체를 함께 키워도 상관이 없으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충병을 이용해 한 마리씩, 병이 아니고 병이죠, 그죠? 유충병이 있습니다. 한 마리씩 사육하는 것이 좋다. 갓 산란한 알은 백색의 타원의 모양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의 원형으로 바뀌고 크기 또한 증가합니다. 1령은 14, 2령은 18, 3령은 117일로 3령으로 지내는 기간이 약 넉 달이죠, 그죠? 길면서 가장 많이 먹는다. 사육통에 분변이 3분의 이상 차게 되면 분변만 걷어내고 똥만 걷어내고 이 말입니다. 새로운 톱밥을 추가해 준다. 근데 이 똥 사이즈가 커피 있죠? 커피 원두만큼 커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징그러워. 그런데 이제 흰점바위 꽃무지 제조의 똥은 아주 작아. 그 벽시 있잖아. 벽시처럼 생겼어. 쥐똥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얘들이 똥 눌 때는 어떻게 누느냐면은 밑에서 똥을 눌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똥꼬를 위로 이제 하늘로 들고 이제 배변을 합니다. 그럼 똥은 어디에 있겠어요? 전부 위에 다 모여 있어. 그럼 위에 있는 것만 싹 이렇게 걷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톱밥 사료를 이렇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벌레가 톱밥 속에서 번데기 방을 만든 후 번데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최대한 충격을 주지 마라. 눈으로 관찰하라. 얼음벌레가 되면 암수 한 상씩 사육통 6리터에 넣어주면 한 주 내로 교미를 합니다. 교미 후 한 3주가 지나면 암컷이 산란을 시작한다. 톱밥의 수분 함량이 6, 70%일 때 가장 많이 산란하고 얼음벌레의 먹이는 곤충용 젤리를 넣어주고 또한 장수풍뎅이는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놀이목을 추가해주면 좋다. 이건 성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놀이목 그 앞 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라서 이제 깨끗한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육시 주의사항은 먹이가 되는 발효톱밥은 날파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도가 좀, 성충은 뭐예요? 다 그 아까 흰점바위 꽃무지 일명 군뱅이의 성충도 참나무 수액을 먹고 자라고 얘도 참나무 수액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당도가 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날파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경우 장수풍뎅이 생육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톱밥을 햇볕에 말려주거나 주기적으로 개체해주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명은 장수풍뎅이, 분류 위치는 딱정벌레목 장수풍뎅이과, 크기는 몸 길이는 35에서 55mm로 우리나라 풍뎅이 중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장수란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분포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치유농업의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계절로 만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